자, 여러분께서는 이현경의 세상만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북한 이슈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보는 남남북녀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오보인 것으로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죠. 김정남의 망명 요청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김정남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질 텐데요. 남남북녀 살짝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그리고 채널A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의 탈북미녀 두 분, 탈북배우 김진옥 씨, 탈북방송인 김지은 씨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망명설 이런 오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원래 네. 그 유력한 그 정치인이나 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유명한 스타들은 예. 그런 설들에게 항상 휩싸게 돼 있습니다. 네. 김정남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네. 마카오에 살면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자기 이복 동생한테 권력이 예. 넘어간 상태에서 망명설이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그렇죠. 터에 아마 일본의 어떤 SNS 소셜 네트워크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보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망명을 요청했다더라. 이런 예. 게 나오니까 그게 아마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네. 망명을 요청했다는 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그 얘기는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강원도를 가서 그 남북 경협에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대선 후보들의 남북 정책 지금 딱히 나와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상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대북 정책의 일단을 조금씩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고 남한과 북한 사이 일단 원칙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약속을 네. 지켜나가자라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남북 경제연합 계획하고 또 남북 평화구상,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걸 내놓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북방경제로를 내놓고 네.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공통점이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대북 정책이 남북 관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조금 좋게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화해협력도 하고 더불어서 한반도의 평화도 좀 높여야 되겠다. 예. 이런 큰 방향은 새 후보가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다. 네, 다만 예. 이제 들어가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는 아무래도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예.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14정상선언의 합의 이행, 예. 특히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든지 NLL 문제가 예, 있잖아요. 그 국제적으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약간 좀 그 대북 포용 정책을 견지하지만 약간 좀 중도적 입장을까지 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NLL 문제 얘기가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부분을 국민들이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로 색깔 입히기 이런 걸 떠나서요. 예, 우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정상 간의 내용, 발언했던 내용들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금 한쪽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교의 또 규범을 따져보면 어느 나라 정상하고든 대화의 내용들은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공개하는 건 안 된다. 예.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과연 그 자리에서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느냐에 이제 관심이 또 있죠.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보다는 네. 그 즈음에 노 대통령이 다른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민주평통회의라든지 예. 국회 대표단들과의 회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발언 여부 자체를 가지고 지실게임 공방으로 가면 이게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정쟁이고 예. 당장 지금 NLL이라고 하는 서해상의 화약고 같은 이 이슈를 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새누리당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런 좀 정책적 논쟁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합니다. 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진옥 씨 잘 지내셨죠? 네, 잘 김진옥 씨에 대한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억은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정 신청자인데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을 가장 그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김진옥 씨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네. 네, 대종상 시상식 보시면서 엄청 부러우셨겠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언제 나는 저기에 설 수 있을까? 네. 저희 채널A에서도 그런 영화상이나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 그죠? 김진옥 씨 캐스팅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작 안 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남한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네, 코너가 있었어요. 네. 탈북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만난 친구들, 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재밌었는지 제가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저희가 자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김재희 씨 친구를 보면 김재희 씨를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되게 남한 친구야. 남한 친구입니다. 남한 친구. 예. 너의 용감함을 보여. 아니 근데 저 옆에 별문 입으시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조경 전공하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나무 심는 분이라는 네. 거 똑같고 네, 저런 거 하시는 원래는 겁니까? 그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네. 저 친구랑 같이 연극부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연극부 활동을. 네, 그리고 남한에 와서 맨 처음 알게 된 친구고 해갖고 이번에 특집이다 보니까 예. 연락을 했죠. 네. 이거 하는데 할 수 있겠냐? 아우, 시간을 내서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네. 고맙게도 같이 전날에 이제 노래방에서 2시간 연습을 연습을 하고 했군요. 예, 네. 예. 방송 나가고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어떠십니까? 진짜 엄청 폭발적이었죠. 예. 친구들한테 다 연락이 오고요. 그동안 예. 연락 안 되던 친구들한테도 네. 다 연락이 오고, 보고야 말았다, 둘이 나와서 하는 거. 어떡하냐. 예.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예. 이제 실 다 가자. 김진욱 씨 근데 아직도 제일 뒤에 줄이에요? 예, 네. 근데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촬영 때 네. 앞줄에 와서 앉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네 줄인데요. 네 줄, 네. 그러니까 미모순으로 앞줄에 앉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김진욱 씨가 가장 뒤에 줄에 뒷줄이었구나. 있었는데 저 영상이 나가고 나서 가장 앞줄로 이동됐다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김진욱 씨 진짜 오랜만인데 그렇죠? 잘 지냈어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네, 한 달 동안 지방에 살다가 네. 순회로 계속 한 5회 공연을 35예요? 그래서 순회로 계속 다녔거든요. 네. 또 엊그제 바로 올라오는 날에 이제 작가님 전화 오셔갖고 네. 바로 이제 간다고 하고는 네, 김지은 씨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남남북녀에 출연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제 주변 사람한테 김지은 씨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람도 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휘파람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되죠. 예. 반주 준비됩니까? 네, 막 뉴스에서 반주 준비하고 이러면 저희는. 반주가 나오는군요. 나오네요. 네. 역시 대단해. 아니, 천 번이요? 예, 1001번째. 이거 박수를. 네, 스태프들이라도 박수를 좀 쳐주시면.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뱃속을 딸지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아니, 근데 몇 옥타브나 올라가시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북한에서 복순이라는 이름이 그 흔한 이름이에요? 네, 많죠. 흔해요 되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복순이가 등장하는 교수님 북한 가셨을 때 네. 합법적으로 가셨어요? 네, 합법적으로. 네. 합법적으로 가셨을 때 공연 관람들 하시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굉장히 다른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들 가서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이제 그 일정들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게 망경대 학생 소년 공연 네. 있잖아요. 네. 거기를 항상 먼저 데려갑니다. 그럼 거기면 이제 그 어린 학생들 아주 그 교회 또 기회가 있고 네. 예. 운동하는 애들도 있고 예. 공연하는 애들도 있고 미술하는 애들도 있고 네. 이제 그 학생들이 준비한 네. 공연을 먼저 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북한 노래, 예. 그다음에 공연들 보고 네. 대부분 이제 체제의 정당성과 선전을 하는 거지만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롭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이 나오기 부분들이 좀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네, 잘하니까 너무 어른스럽게 잘하니까. 네. 얼마나 연습을 시켰으면이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연습해요, 지은 씨 보통? 제가 어릴 때 이제 노래 배울 때 네. 당시 이렇게 웃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성냥같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 끼워놓고 잘 때도 그렇게 하고 제가 아. 잘 때 그렇게 지운다고요? 성냥가치를 키워서? 네, 그러니까 입이 너무 작고 이제 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입이 큰데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좀 작고 이게 크게 잘 안 벌려지니까 네. 선생님이 그렇게 하다가 엄마한테 알려줘가지고 엄마가 막 그렇게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거기도 어머님들은 다 대단하신 것 그럼요. 같아요. 교육열이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소년공장 가는 게 큰 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서로 소년 가려고. 이제 평양에 있는 그렇죠. 만경대 학생 소년공대는 정말 제일 최고의 제일 좋은 그것이고 데고. 저는 영재학교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네. 영재학교. 그쪽 방면에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다니는 이 애들이 이제 그 금성제거든요. 그럼요. 같이. 네. 그렇군요. 국가적으로 키우는 거지.
김정남의 한국 망명설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예를 들어 마카오나 필리핀이나 예. 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요청했다고 하는 오보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보통 김정은이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복 형제들 간에 또 혹은 같은 어머니 형제들 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부분 관례상은 이제 공식석상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김정남이 이미 이제 외국에서 떠들었기 되는 때문에 거고. 예.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고, 예. 그 지금 김정은의 친형이 김정철 아닙니까? 네. 김정철은 평양에 있긴 있지만 공직적인 자리 또는 공개적인 행사에 나타나지 않는 게 A입니다. 아, 투명 인간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치계에서 예. 보자면. 예. 예. 왜냐하면 지도자로 셋째가 됐기 때문에 네. 지도자는 북한에서 수령 아닙니까? 수령이라는 네. 것은 이제 가장 완벽한 존재인데 네. 수령이 고개를 숙이고 수령이 공손하게 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돼. 그 그래서 김정남과 관련돼 세 가지 있었어요. 그 권력투쟁에서 누가 죽이려고 했다. 암살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중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다 설이니까요. 예, 우리가 또 그 호사가들이 얼마든지 알을 수 있는 내용이고 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절대 권력이 수령에 몰려 있고 네. 그 절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이걸 이양받으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김정남과 만약에 김정은의 권력 암투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암살설까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김정남은 이미 권력 서열에서 아웃돼 있는 상황이었고 왜 아웃됐어요? 2001년인가요? 예.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유조 요건 가지고 입고 가다 걸려가지고 대단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보면 좋은 이제 쪽으로. 북한이 망신을 당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때 김정일의 가장 큰 아들이었는데 아주 네. 호사로운 옷을 입고 일본에 입고 가다가 유조 요건이 들통이 나가지고 세상에. 거의 해외 토픽감으로 실시간으로 이게 방송이 됐죠. 네. 그 김정일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제 권력 아웃됐기 아웃에서 이제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예.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마카오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외에서 생활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남은 이미 그 후계자로서의 권력 승계의 가능성에서 이미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 암살설까지는 아마 잘못된 것이었을 그럼 거예요. 중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뭡니까? 그건 이제 좀 일정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오가 중국의 영토 아니고, 예. 그다음에 중국이 관할할 수 있는 주권 지역 안에 있어야 예. 중국도 좀 안정적이고 북한도 그나마 안정적이죠. 북한도 만약에 이 김정남이 중국 관할 바깥에 예. 어디 뭐 서방이라든지 우리 한국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으로서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나마 중국 영토 안에 있는 게 예. 북한으로서도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 예. 중국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네. 오히려 김정남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치적인 흥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김정남이 한국에 망명 요청한 것이 중국에서 나왔다. 소식이 그러면 신빙성이 있겠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일본이 중국에서 아니라. 나왔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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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몰랐다는 얘기를 제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들었었거든요. 아들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준옥 씨 어때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국비에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고요. 그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네. 그거를 조금 안다고 해서 이렇게 네. 얘기라도 한다면 바로 정치범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유교적인 사회가 우리나라부터 좀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장남이라고 하면 얼마나 강력한 위치인가요? 보통 일상생활에서 김지은 씨. 이 절대적인 존재죠, 이제. 아, 가정에서 뭐 저 같은 경우 형제가 많아요. 예. 위에 이제 장남이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예. 밑에 동생들은 장남에게 예. 그냥 딱 예의를 갖추고 이제 아버지 다음이네요. 예, 말하자면. 예, 아버지 다음. 밥상도 따로 쓰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희 집이 그럼 더 유교적이다. 저희 집은 밥상을 따로 썼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정일의 손자인 김한솔은 김한솔.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장남이 김정남이죠. 김정남? 김정남의 아들이 김한솔인 거죠. 김한솔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김한솔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볼 땐 김정은보다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뿔테 안경 끼고 있어서. 네. 삼촌은 독재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독재자인지는 몰랐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 얘기를 좀 네. 해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 김정남도 이미 해외에서 살고 있고 네. 김정남의 아들로서 이제 지금 저 보스니아에는 국제학교 다니면서 지금 서방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얼굴은 이제 뭐 김정일의 아들 얼굴이죠. 손자 얼굴이지만 비슷하잖아요. 김정은이랑. 예. 예. 그러나 이제 이미 머릿속이나 이 습관은 이미 서양화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평양에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곧바로 마카오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네.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북한 주민들 알면 굉장히 열받겠네요. 아마 뭐 어떻게 열받는 영- 정도가 아니라 역적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받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생활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재현 씨랑 김준호 씨 뒤로 지금 사진 보이시잖아요. 네, 시청자 네.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거를 하는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어떻게 그래요?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선거가 해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예.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북한은 이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대의원. 예, 예. 그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선거라는 게 말이 선거지, 우리는 참 그 선거철에 저도 막 시끄럽더라고요. 막 네. 노래 부르고 이 사람 밀어줘야 된다고 막 뭐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떠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거 날에 이제 선전실이 있어요. 당 선전을 하는 선전실에 가면은 투표구 함을 넣고 거기에 이제 그 선거에 예. 최고인민의 대의원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예. 거기 무조건 넣어야 돼요. 투표를 해야지,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누구를 거예요. 찍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조건 투표를 찍으라고? 해야 된다. 찬성, 예.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네, 합니다. 네.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이 네. 일반 주민한테는 그렇죠. 없고 없습니다. 당에서 딱 절대. 정해서 딱 한 명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예. 그냥 찬반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반대를 못하죠. 다 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찬성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양천구에 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사는데 이제 양천구에서 내가 투표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에서 내가 대신 투표를 했어요. 하면은 네. 강서구 경찰서에서 양천구를 이제 이 사람은 여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확인을 해줘야지 투표를 어디에 가서든 안 하면 이제 처벌이 있는 네. 거죠. 아, 당을 법적으로. 이제. 네, 수감자 빼고는 100% 해야 돼요. 투표율이 그럼 거의 100%. 그럼요. 거의 북한의 100% 최고인민회의 선거 세상에. 발표하는 거 보면 거의 99% 투표율에 100% 찬성률 예. 이렇게 되는 게 거의 허다합니다.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 빼고는 다. 그렇죠. 아파서 못 가도 네. 아마 거동이 가능하면 끌고라도 진짜 가서. 예, 하죠. 교서라도 가야 되는 게 네, 네. 그게 이제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니고 예. 이렇게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북한에서. 예.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에 끝으로 리설주가 임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화면이 공개가 네. 됐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의 출산율은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기는 하는지, 그 아이들이 잘 성장은 할 수 있는지. 한국은 미혼이어서 좋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이제 안 낳는 이유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힘들어서. 들고 하니까 하는데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예. 애들을 적게 낳거든요. 그리고 낳는다고 해도 애들이 못 먹어서 일찍 사망하는 떨어지는 경우죠. 거죠. 영아 사망률이 좀 높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될까요? 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네. 이제 워낙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지금 최하위 나라이고 예. 북한이 우리보다 높은데 한 2명 정도 출산율이 네,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부부당 2명 정도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유지 정도 되는. 네, 유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네. 영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야 되는 거죠. 네.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조금 우리가 높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높은데 네. 생존율은. 예, 근데 예. 그 출산율이 떨어졌었어요. 네. 제가 올 때 당시. 그래서 이제 미혼모가 애를 낳는 것도 이제 다 음. 분본이 얼려지는 그런 체제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거의 3형제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혼자 자라는 그런 세대들은 간혹가다 있었어요. 지은 씨는 몇 형제예요? 전 3남매. 그러니까 2남, 2녀 1남이요. 제 막내. 그 형제가 많지도 않네. 네. 그거 아까 많다고 그래. 방송 중에. 많지 않네요. 네. 근데 온전히 그 형제들이 다 있습니까? 다 있죠. 예. 네, 건강하게 지금. 예, 예.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을. 예. 아까 우리 지은 씨가 이야기했는데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5년이에요. 이제 네. 늘어나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4년이었었는데 네. 아, 이름은 98년 늘어났어요. 헌법이 예. 바뀌면서 5년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대의원이 임기가 5년씩 합니다. 공부하고 교수니까 이제 그때 예. 그냥 우리가 틀린 정보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틀린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네, 되니까 거기는 개헌도 쉽고 선거도 쉽네요. 투표를 그렇죠? 올리기도 네, 쉽고. 예. 자, 오늘 남남북녀 함께 하셨는데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그리고 아름다운 탈북미녀 김진호, 김지은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